자, 자연수 n이 있는데요. 지금 이때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집합 a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 y는 또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a에 임의로 지금 선택된 한 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자, b가 3의 배수일 때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되고요. 자, a랑 b가 같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데, 자, 이쪽 파트부터는 사실상 조건부 확률에 해당은 되지만 조건부 확률과 그냥의 확률을 막 따로따로 막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무엇이 x가 그리고 y 그리고 어떻게 얘가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3의 배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연수에서 3의 배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엔 3의 배수인 경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3의 배수인 경우와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의 이제 패턴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a고 y라고 하는 녀석은 b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a 그리고 어떻게 b 그리고 얘가 그리고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3의 배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가 도대체 어떤 자연수인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3의 배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3의 k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의 k에다가 플러스 1이고 3의 k 어떻게 플러스 2다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수, 그리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얘가 3의 배수이냐 3의 배수가 아니냐로 명확하게 카테고리를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n이라고 한 녀석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이나 2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y라고 하는 b의 값이 3의 배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n이 예를 들어서 3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3이니까 결국에는 y라고 하는 녀석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결국에 3의 배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b는 자연스럽게 3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a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엔 b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1, 2,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감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 자, 얘가 3의 배수, n이 3의 배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n 이퀄 3의 k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n이 3일 때, 6일 때, 9일 때, 12일 때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3의 k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만일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라고 하는 녀석이 3이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a의 값은요. 결국엔 뭐가 됩니까? 1, 2, 3이 이렇게 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일에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6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때 3, 6, 9, 12 그리고 3K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B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이 어떻게 A의 개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경우는 어떻게 따집니까? 라고 한다면 3에다가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K까지 더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이 녀석의 전체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다시 어떻게 3에다가 다시 K에다가 다시 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자, n이 3K다 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엔 지금 보는 바지 이쪽에 3의 배수가 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어떤 특정 값으로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도 이때의 3K라고 하는 형태를 보니까 결국에는 n이 3일 때, n이 6일 때, n이 9일 때, n이 12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b라고 하는 녀석은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도 가질 수 있는 게 3일 때, 6일 때, 9일 때, 10일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A라고 한 녀석의 값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이렇게 되겠죠. 요 녀석이 3개, 그리고 이때는 6개, 그리고 이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총 9개가 이렇게 해서 A의 값으로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 녀석 자체가 아니라 A라고 한 녀석? A라고 한 녀석. 그렇지. A라고 한 녀석은 전체의 경우가 K개가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전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3의 K에다가 K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녀석 분의 다시 K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어떻게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때의 확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3분의 다시 2에다가 다시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3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어떻게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한 녀석이 7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B라고 한 녀석은 3의 배수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B라고 한 녀석이 3일 때 그리고 6일 때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N 자체가 7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B라고 한 녀석은 3의 배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보는 바가 어떻게 3의 배수로 그냥 열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n이라고 한 녀석이 3의 k 플러스 1이다 라고 해버리면 결국에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b라고 한 녀석을 마찬가지로 3k인 어떻게 3의 배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 자체가 명확하게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보다는 작은 수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러한 부등식을 성립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소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n이 3k 플러스 1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b는 3k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그때 전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꼴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n이라고 하는 녀석이 3k 플러스 2인 경우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3의 배수이든 3의 배수가 아니든 간에 항상 상관없이 어떻게 이러한 확률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까 K계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A랑 B가 서로 같을 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의 확률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얘가 9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 곱하기 그 다음에 9에다가 이퀄 다시 어떻게 3에 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 3은 9니까 결국에 6이라고 한 녀석은 k 플러스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k라고 한 녀석은 결국에 5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잘 됐어요? 경탁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들어보면 또 이제 납득이 좀 돼요. 자, 봅시다. 그때 이 K라고 한 녀석, 그러니까 N이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 이런 뜻이죠. N이라고 한 녀석은 3의 K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3의 K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n이 3k일 때, 3의 k 플러스 1일 때, 3의 k 플러스 2일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확률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쟤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k 값이 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어떻게 1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어떻게 3, 5, 15니까 17이 이렇게 나와서 그때의 어떻게 허용 가능한 어떻게 n이라고 한 녀석이 15, 16, 17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려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선 슬래시 한 번만 그어 볼게요. 자,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전체의 경우라고 하는 것을 7 컨비네이션의 3으로 어떻게 논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꺼낸 공과 그 다음에 검은 공의 개수가 각각 어떻게 m과 n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광펜으로 밑줄 칠게요. 2의 m이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슬래시 한번 그어 주시고요. 자, 꺼낸 공의 개수가 결국에 2일 확률을 P분의 Q다. 그랬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러한 어떻게? 요러한 배경 하에, 그러니까 요러한 경우의 하에 지금 보는 바치 얘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결국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금 조건부 확률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문제를 푸실 때 사건을 명확하게 나누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흰 공이 총 3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검은 공이 지금 보는 바 같이 총 4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갈 거냐면요. 2의 m이라고 한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때의 전체 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어떻게 케이스 분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m이라고 한 녀석이 1일 때, m이라고 한 녀석이 2일 때, m이라고 한 녀석이 3일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 말은즉슨 m 플러스 n이라고 한 녀석의 전체의 합이 3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선생님, 왜 m이 0일 때는 하지를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만일에 m이 0이 되어버리면요, 결국엔 어떻게 n이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에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m이 0이면 n이라고 한 녀석은 3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등호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 m이 0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n이라고 한 녀석이 이때는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1이 나오고요. 이때는 어떻게 0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전체의 확률로 그냥 가버릴게요. 자, 7 컨비네이션의 3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3 컨비네이션 1에다가 다시 곱하기 다시 어떻게 4 컨비네이션의 2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 컨비네이션의 2에다가 다시 4 컨비네이션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다시 플러스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컨비네이션에 어떻게 3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확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2의 m이 m보다는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꺼낸 흰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꺼낸 흰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은 지금 요 녀석이니까 결국에는 뭐 똑같이 쓰시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위에다 쓸게요. 자, 그냥 위에다 쓰겠습니다. 7 컨비네이션 3에다가 그 녀석분의 무엇을 하면 돼요? 3 컨비네이션의 2에다가 다시 4 컨비네이션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에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름의 이제 특징을 한번 잡아내 보자면 결국에 이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전체적인 경우의 수로 어떻게 논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전체의 어떻게 경우의 수가 서로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는 바지 뭐 예를 들어서 P의 A교 B라고 한 녀석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N의 어떻게? S분의 그 다음에 N의 A가 이렇게 나오고 그 녀석분의 어떻게? N의 S 그리고 n의 어떻게? A 교집합 B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전체의 경우가 서로 똑같이 맞물리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하면 된다? 서로 간에 없애고 결국에는 어떻게? 각각의 경우의 수에 비율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7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되는구나 라고 해주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도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어느 도서관 이용자가 총 300명이 있는데, 자, 연령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별 이용 현황을 조사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300명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12%, 거기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30대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전체의 명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30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12%를 어떻게 차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전체 30대에 해당되는 30대에 해당되는 사람의 전체 명수는 결국에 36명이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36명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에 뭡니까? 요 녀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라고 한 녀석이 36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 도서관에서 지금 이용자 300명이 있는데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성일 때 이용자가 20대일 확률입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쳐주시고요. 자, 뒤쪽도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앞쪽을 이제 예시로 삼아서 어떻게 뒤쪽을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서관 이용자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는데 그 한 명이 여성이래요. 그리고 그때 이용자가 30대일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남성은 전체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200명 중에서 지금 20대라고 했으니까 A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은 100명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B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30대. 자, 그러면 서로 간에 같다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한 녀석은 2B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결국엔 어떻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A라고 한 녀석과 B라고 한 녀석을 어떻게 우선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24에 해당이 되니까 B라고 한 녀석은 24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연립을 통해서 어떻게 A의 값 결국에 48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결국에 두 개를 모두 어떻게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4점짜리냐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글의 길이가 상당히 긴데다가 지금 표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어떻게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4점짜리에서 초반 정도 그리고 쉬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3점짜리 후반 문제와 4점짜리 초반 문제 중에서 어떤 문항이 더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점짜리라고 해서 괜히 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코스 A, B, C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한 번씩 체험을 해서 체험을 하는 수련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코스에는 30개, B 코스에는 60개, C 코스에서는 90개의 봉투가 있는데 자, 다음 표의 쿠폰 수에 따른 봉투의 수를 코스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선 쭉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첫째 번에 출발한 학생이 세 코스를 모두 체험한 후 받은 쿠폰이 모두 4장이었을 때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B코스에서 받은 쿠폰이 2장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풀었었던 이 두 번째 문제랑 좀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유형 자체는 서로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풀이 과정이 서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요 쿠폰이 총 4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4장 자 이렇게 써놓고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에서 결국에는 그 전체 합에 쿠폰 수가 4장이 나오려면 결국엔 여기에서 2, 1, 1 그리고 1, 2, 1
그리고 어떻게 1, 1, 2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는요, 합계가 A 코스에서 지금 어떻게 2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두 장이 나와야 되니까 30분의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의 10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곱하기. 자, B라고 하는 코스는 60명인데 지금 어떻게 한 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60개니까 자, 60분의 어떻게 30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90분의 다시 어떻게 40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가 상당히 좀 크고 또 도표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다소 천천히 푸는 걸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2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0분에 다시 뭐라고 하면 돼요? 얘가 두 장이니까 2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곱하기 90분에 다시 4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은요. 다시 30분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30분에 2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20 맞나요? 예, 내가 헷갈리네. 자, 다시 곱하기 60분에 그 다음에 한 장이니까 30. 다시 곱하기 90분에 다시 뭐라고 하면 돼요? 20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20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쪼르륵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자라는 겁니까? 지금 결국에는 B코스에서 어떻게 쿠폰 두 장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다시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이 있는데 자, 영화 A와 영화 B를 관람 여부를 조사를 한대요.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적어도 한 명에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 치실래요? 적어도에다가.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열애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의 그 명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합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300명이 전체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영화 A를 관람한 150명 중에서 여학생은 지금 45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우선 여기에서 슬래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슬래시 한번 긋고요. 자, 그리고 정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 A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영화 B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영화 A는 관람한 학생이 15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학생 45명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얘는 어떻게 105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B는요, 지금 180명 중에서 72명이 여학생이라고 했으니까 72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108이 이렇게 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는데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결국에 A랑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지금 여학생일 확률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남학생의 전체의 수는 200명이라고 했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모두 더하게 되면 213명이 나옵니다. 그 말은즉슨 여기다 쓰겠습니다.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뭐가 된다? 13명이 된다. 남학생에서 13명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얘는 117명에 해당이 되고 전체 여학생은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17명이 어떻게 A교 B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만 생각을 하자라는 뜻이고 결국에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 13 더하기 그 다음에 17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녀석분의 어떻게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17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냥 읽어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해보되 전체의 명수랑 서로 비교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A 교집합 B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결국에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A랑 B가 모두 관람한 학생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교집합 A 교집합 B에 대한 남자 여자를
학생을 나눠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명확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우선 가고 쉬는 시간 좀 드려볼게요. 자, 뭐야 이거 식문화 체험? 처음 들어보네. 식문화 체험? 이게 뭐야? 식문화 체험의 날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해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한대요. 모든 학생은 매 식사 때마다 양식과 한식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선은 슬래시 한번 그어 주시고요. 하나를 반드시 선택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만 딱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 없이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체 학생이 60%가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심에 양식을 어떻게 선택한 학생의 25%는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 각각에다가 슬래시를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이 30%는 저녁에도 한식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점심에 한식을 선택할 확률을 지금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저도 좀 어렵네요. 자, 한번 보면은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점심 그리고 한식이라고 쓸게요. 한식 그리고 점심 그리고 양식이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60%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얘가 0.6%, 그러니까 0.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0.6%가 아니죠. 0.6이다라고 해서 백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4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그러니까 60% 그리고 40%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 자,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의 25%는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한대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0.4에다가요, 다시 곱하기 0.25를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예, 저도 좀 힘드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의 30%는 저녁에도 한식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6에다가 곱하기 0.3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녁에 한식을 어떻게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래 놓고서는 지금 결국에 임의로 선택을 한 학생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양식을 선택했다. 저녁에 양식을 선택했다. 자,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점심 때 저녁에 양식을 선택했다. 자,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는요, 봅시다. 얘가 저녁 때 한식이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양식인 경우, 저녁 식사를 양식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요, 0.6에다가 곱하기 0.7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0.6이 있는데 이 녀석의 30%가 지금 한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0.7%가 저녁 때는 어떻게 양식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양식을 저녁 때 양식을 먹은 사람은 지금 보는 바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0.6에다가 곱하기 0.7이고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0.4에다가 곱하기 0.25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녀석 분에 점심 때 한식을 선택했다라고 했으니까 점심 때 한식을 선택한 사람은 0.6에다가 곱하기 0.7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점한이라고 할게요. 점심 때 한식을 먹으면서 저녁 때는 어떻게? 양식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녀석의 확률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형태를 조사를 했대요. A형과 B형이 있는데 주거 형태 B형인 남학생 수는 지금 주거 형태 A인 어떻게 여학생의 2배다. 자, 주거 형태 A형인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4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학년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의 주거 형태가 A형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요, 제 생각에 요 문제랑 그러니까 비슷한데 얘는 제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자, A형. 그리고 B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B형인 남학생의 수가 A형의 여학생의 수의 2배다. 그러면 이게 A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거 형태 A형인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40%다. 잠깐만. A형의 여학생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A. 이렇게. 자, 40%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편의상 이렇게 씁시다. 그냥 얘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40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40명.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80명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40명이고, 여기는 60명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학생 중에서 60에다가 80에다가 그 녀석 분의 A형일 확률 60. 예, 되게 싱겁게 끝나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왜 앞에서는 왜 명수를 하지를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60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25%라고 했으니까 명수로 명확하게 헤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승용차를 타던 사람 중에서 2007년에 새 승용차로 바꿔 구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승용차, 소형차와 그 다음에 중형차로 나누어서 구매 실태를 조사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60%가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소형차를 타던 사람의 60%는 2007년에도 소형차를 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복잡하네. 자, 중대형 차를 타던 사람의 80%는 2007년에 어떻게 중대형 차를 구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2007년에 중형차를 구입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뭐일 때라는 말이 없고 뭐뭐이었다라는 명확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이 소형차를 타던 사람일 확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자, 소형이라고 하고요. 중대형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소형은 지금 어떻게 60%라고 했었죠? 그래서 60%라고 했으니까 0.6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0.4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자, 2007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소형이다라고 할 거고요. 2007년 중대형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2007년에 소형차를 탈 사람은 지금 이 0.6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60%라고 했으니까 0.6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0.6에다가 곱하기 0.4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0.4 중에서 다시 곱하기 0.8을 0.2를 해주시면 되겠죠? 2. 그리고 여기에서는 0.4에다가 곱하기 0.8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비율에서 0.4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어떻게 중대형으로 80%가 어떻게 다시 구매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다시 어떻게 0.8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 중에서 0.2 그러니까 20%는 소형차로 어떻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중대형 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0.4에다가 다시 곱하기 0.8 플러스에다가 0.6에다가 곱하기 0.4라고 해주시고요. 그 녀석 분에 다시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었을 확률이니까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0.6에다가 곱하기 0.4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이 사람이 소형차를 타던 사람. 소형차. 맞죠? 예, 요렇게.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예, 틀린 건 없죠.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지금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을 한대요. 그랬을 때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때 그 선분의 길이가 3 루트 3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무리수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죠. 자, 무리수가 나올 전체의 경우를 구할게요. 자, 전체의 경우는 자, 이거 봐. 한 면에서 지금 보는 거지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얘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결국에는 3루트 2로서 무리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 두 개씩 존재를 하니까 2 곱하기 어떻게 6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다시 플러스에다가 3루트 3, 3루트 3이 나오려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2라고 하는 녀석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2에서 10까지의 길이가 결국엔 3루트 3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게 총 몇 개입니까? 4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녀석 분해 뭐라고 하면 됩니까? 4. 맞죠? 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네요. 뭐. 예,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자, 이때 B와 C는 지금 1부터 3으로 되어 있다.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값이 을보다는 어떻게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값이 을 더하기 어떻게? 병. 요 녀석의 수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값이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했으니까 A가 1인 경우, 그럼 뭐 을은 어떻게 올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 그러면 을은 B는 1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가 3인 경우, B는 1, 2. 그 다음에 A가 4인 경우, 그러면 얘는 B는 1부터 3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A가 4인 경우뿐만 아니라 A가 5인 경우도 그렇고 A가 6인 경우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총 9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가지. 그래서 얘 하나니까 결국엔 12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런데 전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에다가 3 곱하기에다가 3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54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9, 6에 54니까 얘가 54. 자, 그 녀석분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2에다가요 곱하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했었죠. 병의 입장에서는 1, 2, 3 아무거나 뽑아도 되니까 여기에 3이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요 녀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A가 3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B라고 하는 녀석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C라고 하는 녀석은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A가 4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B가 1, 그 다음에 C가 1, 2 이게 가능하고, B가 2인 경우에는 C가 1 이렇게 가능하고, A가 5인 경우는 B가 1이었을 때 C는 1, 2, 3이 가능하고, B가 2였을 때는 C가 1,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B가 3인 경우는 C가 어떻게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6인 경우, 그러면 B는 1이었을 때 C는 1, 2, 3 가능하고, B가 2였을 때 C는 1, 2가 가능하고, 맞죠? 3까지 가능하죠? 여기 3까지 가능하고, B가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C가 1, 그 다음에 2가 가능하고, B가 4인 거는 없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국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그 다음에 병이 꺼낸 카드의 수보다 어떻게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니까 3이 6,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이니까 9. 그래서 어떻게 총 18가지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 36분의 18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네요. 그쵸? 전체의 경우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좀 살짝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 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전체의 경우에서 이러한 경우를 그냥 제외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보네요. 이 문제는. 자, 한번 볼까요? 자,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있는데 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 함께 상영관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영관에는 그림과 같이 총 5개의 좌석만 남았다라고 했고, 자, 가구역에서 1열, 2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5명의 학생 모두가 남아있는 5개의 좌석에 임의로 배정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학생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의 좌석을 배정받았을 때,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자, 슬래시 한번 그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학생 C와 D가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열의 좌석을 배정받을 확률. 자, 빨간색으로 밑줄 살짝 칠게요. 자, C와 D가 같은 구역에서 같은 열, 거기에다가 쭉 밑줄을 쳐주시고요. 같은 열에다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구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1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구역이 있는데 얘는 1열과 2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전체의 경우는 5팩토리얼로 서로 같으니까 그냥 가지수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A와 B가 단순하게 서로 다른 구역으로 어떻게 좌석 배치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가 있으니까 가와 나의 A, B를 배열을 하는 그때의 가지수는 2팩토리얼, 그래서 2가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B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로 가면 되니까 2가지. B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맞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일에 B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 3명은 그냥 배열을 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전체의 가지수를 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녀석 분해입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가 어떻게 A와 B가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에 따로따로 배열이 되는데 C와 D는 같은 구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A와 B를 가나에 배열을 하는 가지수 두 가지. 그 다음에 A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니까 그냥 두 가지.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랑 2를 이 자리에 배열하는 가지수가 그냥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B, 그 다음에 CD,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CD는 선택의 가지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로 가야 돼요. 같은 열에서 나란히 어떻게 앉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B는 이때 어떻게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CD가 이쪽에 배열이 되면 되니까 그냥 두 가지.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엔 어떻게 9분의 1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얘는요 뭐 설명을 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긴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집에 가셔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 좀 부탁드릴게요. 자, 새 학생 A, B, C가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최종 승자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한 결과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었을 확률.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를 한번 보시면 세 학생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를 한다. 자,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이긴 학생이 한 명뿐이면 그 학생이 어떻게? 최종 승자가 되고요. 이긴 학생이 어떻게 2명이면 3단계로 가고 이긴 학생이 없으면 1단계로 다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계 2에서 이긴 2명 중 이긴 학생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하기는 한데 뭐 쉽게 말을 해서 끝까지 이기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각 학생 A, B, C가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각 3가지씩이니까 총 27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분류를 첫 번째 처음에 비긴다? 무승부? 그래, 이렇게 쓰자. 좀 이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처음 무승부가 나오려면요, 두 가지의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모두 같거나 모두 같게 내거나, 두 번째는 모두 다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처음에 무승부가 나오는데 모두 같게 나오려면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모두 다르게 나오려면 3팩토리얼이 돼요. 맞습니까? 예. 가위바위보를 A, B, C에 그냥 배열하는 방법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 플러스에 그래서 3팩토리얼이 이렇게 옵니다. 다시 곱하기 27분의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2단계에서 결국엔 어떻게 최종 승자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뭐야? 두 번을 한 결과 A. 그러니까 얘는 3이 이렇게 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예를 들어서 A가 승자가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가 승자가 된다라는 소리는 나머지 B랑 C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A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A가 가위라고 한번 해볼까? 가위. 그러면 A가 가위. 그리고 B, C는 어떻게? 보가 나오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A가 가위면 A가 예를 들어서 뭐 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바위. 오랜만이라서 되게 헷갈리네. 가위, 바위. 그치? 그리고 어떻게? 바위가 나오면 가위,
가위가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그냥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처음에 두 명이 무승부?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두 명이 무승부고 한 명이 탈락이야. 한 명. 그냥 이렇게 쓸게요. 딱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없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27분에 두 명이 무승부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세 가지. 맞죠? 가위는 가위끼리, 보는 보끼리, 그 다음에 바위는 바위끼리, 보는 보끼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세 가지. 자, 거기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B가 C를 이기는 경우, 뭐 C가 B를 이기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맞아요? 막 헷갈려. 곱하기.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2단계로 넘어갔어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두 명이 다시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9개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3이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한 명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3.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뭐를 하자라는 거야? 한 학생이 두 명이었을 확률이니까 요 녀석이네요. 그래서 27분의 3 곱하기 27분의 3 플러스 3 팩토리얼 플러스 27분의 자, 이건 다 쓸게요. 3 곱하기 2 다시 곱하기 9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녀석분의 뭐라고 하면 됩니까? 27분의 지금 보는 것이 3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9분의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예,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은근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자, 4개의 야구팀이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자,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팀과 B팀의 경기를 하고 C팀과 D팀이 경기를 한다. 나를 보니까 가에서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한다. 나는? 나? 가가 두 개네요. 그 다음에 다는 지금 보니까 가에서 진 팀끼리 경기를 한다. 라를 보니까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경기를 한다. 마는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한다. 바는 뭔데? 어딨어 바가? 마에서 이긴 팀이 우승팀이 된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매 경기에서 각 팀이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로 같고요. A팀이 우승을 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은 P분의 Q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가에서 A팀이 이긴다. 두 번째 케이스. 가에서 A팀이 진다. 이렇게 쓸게요. 자, 다시 이 녀석은 기억 A팀이 나에서 이긴다. 니은 A팀이 나에서 진다. 이렇게 또 케이스 분류를 속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이기는 게 요 녀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A팀이 나에서 진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A팀이 여기서 이겼다가 이 나에서는 지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붙는다는 소리니까 자, 이쪽으로 가볼게. 가에서 이겼어. 2분의 1. 나에서 졌어. 2분의 1.
다시 어떻게 라에서 이겼어. 그래서 2분의 1. 다시 곱하기 이쪽으로 가서 마에서 이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오케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가에서 A팀이 진다. 그러면 여기서 졌으니까 2분의 1. 자, 이거 그냥 쓰면서 갈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 팀끼리 서로 맞붙게 되니까 다 해서 2분의 1이죠. 자, 여기서 이겨야 되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겼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팀이랑 같이 맞붙어야 되니까 다시 2분의 1. 곱하기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승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 와우. 은근 복잡하네. 이거. 그쵸?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8분의 1에다가 16분의 1에다가 16분의 1이 전체의 어떻게 확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가에서는 이겼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8분의 1에다가 16분의 1을 더한 녀석을 어떻게 분자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됐어요?